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 중국인 좀 주춤한 그런 상태죠. 근데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증시 자체도 좀 리스크 오프,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약화가 되면서 오늘 좀 이 조정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면서 추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글로벌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는 확실히 좀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중국 후베이성에서 통계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하루에 15,000명 이상이 확진자로 추가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좀 감소세를 나타냈고 그러면서 2월 20일 기준으로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0명 정도의 확진자밖에 새롭게 생겨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최근에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를 해줬죠. 그런 대응책까지 나오면서 어제 상하이 증시가 1.8%나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하지만 이 중국 이외의 국가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좀 위기 상황이 시작된다 이런 인식이 나타나면서 네. 오늘 미국 증시까지도 그 여파가 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 코로나19의 확진자 추이가 되겠는데 어제 이제 갑자기 한 50명 넘게 증가를 하면서 104명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죠. 58명이 증가를 한 건데 여기에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고 그리고 대구가 인구가 한 25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 어떤 시 차원에서 외출 자제 권고도 좀 나타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의 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서도 좀 주목을 많이 좀 하면서 미국 증시도 결국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두 가지 단계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 단계가 중국에서의 발병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중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지역 감염 확산 이게 되겠네요. 첫 번째 단계가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에서의 확진자 수 급증세였는데 이거는 사실 좀 진정이 많이 됐죠. 네. 여기에 또 정부가 어떤 이 여파에 따라서 좀 대응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또 지원책도 많이 할 것임을 천명을 하면서 증시도 그날 상하이 증시가 V자 반등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단계가 결국은 타국으로의 코로나19의 확산 가속화가 되겠죠. 골드만삭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아에서의 코로나19 확산 가속화로 미국 증시에서도 조정 가능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특히 코로나19의 어떤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익 타격 정도, 이를 시장이 좀 간과하고 있다,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단기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최근에 이런 확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좀 랠리를 강하게 펼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시장에 좀 안주감이 있었다, 좀 너무 과소평가하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예전에 사스 당시와 대비해서는 또 한 6배 정도 커졌다는 점도 네. 좀 강조를 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어떤 분과 모시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의 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중국에서 사망자 발생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선진국, 중국이 아닌 선진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그게 매도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아직 뭐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도 글로벌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좀 약간은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미국까지 이게 문제가 전이 된다면 이건 증시 조정이 꽤 클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어떤 아시아 증시의 부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부진, 그리고 미국 증시의 어떤 나홀로 랠리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그 나라에서 얼마나 좀 확산이 되고 또 위기 상황으로 치부가 되느냐가 증시 성적으로도 이어졌다는 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만이 좀 강력한 랠리를 펼쳤지만은 금값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달러화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같이 갔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미국 증시도 당연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확진자 수가 15명으로 좀 정체가 되고 있죠. 하지만은 글로벌 상황이 이렇게 좀 전개가 되자 미국도 좀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질병통제센터 CDC에서 일본과 홍콩의 1단계
미국의 이 여행 제한 경보를 좀 내렸고 여기에 대규모 전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 계획을 좀 꺼내들 때가 됐다. 여기에 또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엘에리언 핑코 전 CEO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에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있는 것만 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결국은 글로벌 수요 공급 그 측면에서의 타격이 더욱더 클 수 있다. 결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자체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라고 또 경고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을 떠나서,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하겠지만 글로벌에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이 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19가 아직 전 세계로 좀 퍼지지는 않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언제든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WHO에 따르면은 현재 중국 외의 확진 케이스는 26개국에 한 1,076건 그리고 사망이 한 7건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일본의 크루즈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진 않았다라고 WHO에서 판단을 한 건데 여기에 또 한국에서의 확진자 급증도 일부 개별 집단에서 유래했다면서 역학적인 신호가 좀 변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또 치료제 관련돼서 예비 결과가 3주 내에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WHO도 밝혔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서 더 확산이 되면 문제겠지만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정말로 이게 창궐을 했다. 완전히 확산됐다라고는 WHO는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WHO 말에 약간 더 좀 무게가 실려요. 제 마음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그럼 오늘 장중에 급락이 나타난 것이 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이냐. 사실 코로나 때문이면은 이건 뭐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시장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네. 그건 아니었었거든요. 갑자기 11시쯤이었었는데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추정을 뭐 시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는 있을 것 같다고 점치고 있는데 베팅하고 있는데 아니야 없을 거야. 정말 정면 반박을 했잖아요. 이건 어떨까요? 네, 사실은 이 같은 발언이 장 전에 전해졌죠. 네네. 그러면서 선물 시장부터 좀 장중 저점을 찍으면서 시장의 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클라리다 부의장이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선물 시장이 제시하는 금리 인하 전망에 좀 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될 텐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기는 하지만은 선물 시장 역시도 어떤 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프리미엄 등의 다른 요소들을 반영해서 금리 인하 전망이 산출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시장 전망보다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을 더 선호한다라는 이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여기에 이 코로나19 여파 관련해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타격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은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좀 강한 모습이고 미국 경제에 대한 타격 여부는 여전히 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미국 경제는 아직 괜찮으니까 네.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는 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발언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와 그리고 연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금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어제 딱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준이 여기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 아니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좀 간극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증시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요. 딱 그것과 부합되는 좀 클라리다 부의장의 좀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한 차례 보시면요. 이 세미 페드워치 선물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올해 7월쯤에는 이제 25bp의 인하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금리 전망의 변화를 좀 보면요. 그리고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한 어떤 또 선물 시장의 향후 1년간의 금리 변화에 대한 전망을 좀 보고 계신데 가장 오른쪽 쪽에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좀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한 마이너스 0.4%포인트, 마이너스 0.5%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1년간 한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블룸버그의 최근의 뭐 조사도 그렇고 지난해 말에 CNBC 조사에 따르더라도 시장 전문가들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뭐 절반 정도 네네. 거기에 좀 못 미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리다 부의장 얘기처럼 일단은 좀 간극은 조금은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했어요. 네. 저도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는데 정말 시장 리스크를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최준석 팀장이. 어제 나왔던 발언의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연준에 있는 한 명의 의견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FOMC 의사록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의사록은 이 모든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나온 건데 FOMC 의사록에서는 그래도 비둘기파적으로 보이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좀 따져보면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발언이 나온다면은 연준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나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FOMC 의사록 내용을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따져본다면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다수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2%를 소폭 상회하더라도 연준의 장기 물가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금 오버슈팅이 되더라도 물가 목표치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즉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만약에 상회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뭐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올해 중반에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도 예정이 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과 대비해서 물가 목표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게 볼 것이고 그리고 당장 긴축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이번에 의사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19가 복병이 될 수가 있겠죠. 의사록에서도 무려 8차례나 언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클라리다 부의장이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은 네네. 연준은 여전히 그리고 원래 얘기했던 게 올해 금리 동결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작스럽게 연준이 뭐 매파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연준은 아직은 일관적인 발언을 보이고 있지만 그 문제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더 커졌다는 거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AMD인데 어제 올랐던 것만큼 상승 탄력을 줄였어요. 맞습니다. 네. 어제는 사실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같은 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주가 급등이 좀 나으니까 네. 그리고 투자 의견 상향도 나오니까 상승을 좀 많이 했었다가 그 상승폭을 하루 만에 좀 잃어버렸는데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도 64달러에서 5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리스크 보상 기준. 그러니까 이 기업의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했을 때 얼마 만에 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비율을 따져봤을 때 지금은 좀 적정 밸류에이션에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3월 초에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성장 동력과 관련된 가시성이 더욱더 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뭐 신제품 발표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AMD의 어떤 확고한 이 업계에서의 포지션 그리고 점유율 확대 잠재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는 내렸습니다. 하지만은 수익성 지속 측면에서 시장에 좀 확신을 주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리스크가 산재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정도가 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 연초에 외신들에서 이런 걸 정리했었어요. 이제 올해 들어서 좋아지게 될 종목을 꼽은 게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중국의 익스포저가 높다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협상이 되면 이들의 그 수혜가 커질 것이다. 네. 그 순위가 첫 번째가 엔비디아, 두 번째가 AMD였는데 이게 중국의 익스포저가 크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또 바로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주가 되겠네요, 또. 오늘 웰스파고의 이런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하는 IB가 나타났거든요. 이 점도 AMD의 좀 주가 급락세를 야기한 하나의 원인이 됐는데 캐샌드 증권이라는 기관에서 반도체 프로세서 제조사 중에 AMD가 코로나19 리스크에 가장 좀 크게 노출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MD의 주력이 저가형 그리고 보급형 제품인데 이들 제품의 중국의 생산 라인은 아직까지도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올해 1에서 2분기 캘린더 이어로 1에서 2분기에는 판매량이 좀 부진할 전망이다. 반면에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19 여파에 대해서는 그런 생산 라인의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AMD가 오히려 좀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MD의 최근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시장의 관심은 어땠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AM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달 1월에 예탁결제원에서 집계를 했을 때 국내 해외 주식 결제 규모 미국 주식 6위였습니다. 근데 작년 전체로 봤을 때는 순위가 없었거든요. 네네. 작년에 주가가 한 15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국내 뭐 게이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일반 소비자들도 친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아졌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그림을 한 가지 좀 보시면요. AMD가 이렇게 주가가 왜 많이 올랐나? 결국은 점유율 확대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네. AMD 같은 경우에 이 데스크톱 CPU에서는 인텔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18%까지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한 2년 전에 비해서 한 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서버 CPU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인텔과 좀 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물론 1.4%에서 4.5%로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는 3배 넘게 그러니까요.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AMD도 실체가 있었던 랠리였다는 점은 자명하고, 그리고 네. 이번에 투자 의견도 결국은 펀더멘털은 좋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를 마쳐봤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되는데요.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2월 20일 목요일에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의 급락보다는 낙폭을 꽤 많이 만회한 채 거래가 마쳤고요. 3대 지수 각각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1시 부근부터 시장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급락 이후에 시장은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0.45% 130포인트 내렸네요. 29,217.24에 오늘 장을 마쳤고,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동안 상승 탄력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낙폭도 꽤 컸을 텐데, 결국은 0.67% 오르면서 9,750.96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0.39% 하락했네요. 3,373포인트 선에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차트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아까 계속 봤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을 거고, 연준 부의장의 발언도 있었을 거고. 자, 시장 총평 한번 내려보죠. 네, 결국은 시장이 코로나19 사태를 간과한 것은 아니다. 즉, 그 나라에서 얼마나 좀 확산이 되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문제 심각성이 강해지는 것에 결국은 주목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네네. 증시도 연동했었다라는 점이 좀 밝혀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최근에 어떤 금값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채 가격, 그리고 달러 가격 이런 것들이 증시와 같이 상승을 해왔는데, 이 미국 증시의 오늘만큼은 미국 증시에도 좀 리스크 오프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저희가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늘은 유독 또 빨간색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빨간 종목, 그러니까 하락했던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 지금 딱 보시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이 한 1% 내외로 일제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하락세를 야기를 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다우지수의 또 퍼포먼스를 좀 갉아먹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도 전일에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그런 장세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 돋보이는 그런 이 세부 업종 가운데 홈디포와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그러네요.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주택 인테리어, 홈 인테리어 관련된 용품을 파는 그런 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의 경제 지표, 특히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또 실적을 또 발표를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두 기업은 또 비슷한 시기에 실적을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또 기대치를 충족하는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도 좀 세부 업종별 흐름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월 20일 목요일 미국 시장에 대한 총평을 모두 다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